안녕하세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950까지 올라왔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증시도 힘을 받고 또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2-3153-2631,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그럼 금요일에 감독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김선윤 대표와 함께합니다. 시장 분위기에 도취되지 마라. 냉정하게 시장을 파악하라. 차트 안에 해답이 있다. 윤쌤, 김선윤 대표의 차트 뽀개기가 바로 시작됩니다. 네, 김선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이 그동안 강의에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또 서산, 웰크론한텍 이 종목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자, 제가 지난주 말미에 한 네. 40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방송 딱 시작할 때. 네. 자, 40분에 제가 대박 종목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딱 소개시켜 드렸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종목이 뭐였냐면은 서산이었죠. 네. 자, 서산을 기억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서산 방송이 이게 지난주에 2월 1일이었죠. 네. 2월 1일 날 방송을 하고 나서 월요일 날에 시초가가 4,150원이었 41,500원이었는데 자, 오늘 종가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54,300원에 수익률이 자, 30% 달성했습니다. 30%. 30%. 자, 30% 박수 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30%. 박수 치세요, 감독님들. 30%. 네. 자, 30% 감독 다 달성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방송 보신 분들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이 종목을 자, 지금부터 해가지고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종목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 그랬냐면은 서산 시가총액이 166억은 그때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한 200억이 안 되는 거 대비해서 1000억대 자산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만 62억 보유하고 있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었던 게 자, 건설 업황 개선 가능성이 지금 최근에 건설주들이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좀 매수 기회가 올 것 같다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 지역 독과점인 콘크리트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양호하고 중요하게 봤던 게 바로 현 시가 기준 대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퍼가 2밖에 안 된다 말씀드렸었죠. 자, 굉장히 싸기 때문에 이 종목을 꾸준하게 조금은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주가가 지금 2월 1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지금 이때였어요. 자, 이때 시초가 이게 2월 4일인데 여기가 2월 4일입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그냥 지금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네. 수익률이 30%가 났는데 이 종목이 사실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 이 종목은 그냥 조금씩 좀 모아가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는 15만 원 이상이니까, 그래서 적정 주가가 15만 원은 돼야 되거든요. 최소한 이상이니까 꾸준하게 모아만 간다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근데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근데 이거 방송 보신 분들이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방송 보신 분들이 월요일 날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또 화요일 날 문의 전화가 한 3분인가 왔었습니다. 문의 전화가 와서 서산 사도 되나요? 그래서 한 2, 3년 보시고서 적정 주가 좀 높으니까 가져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아직까지는 안정권입니다. 거래량이 아직은 좀 터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대신에 이 종목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가격이 싸긴 합니다. 하지만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서산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이라면은 말씀드리는 건데 절대로 단기로 보시는 종목 아니에요. 단기로 보시는 거 아니고 이런 차트는 지금 좀 운이 좋았어요. 지금 운이 너무 좋았고요. 단기로 보시면 안 돼도 최소한 1년 이상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매수하셔도 좋은데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은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자, 웰크론한텍이죠. 네. 자, 웰크론한텍도 역시나 자, 월요일 날, 2월 1일 날 같은 날 그때 말씀드렸고 요거는 좀 단기적인 투자로 말씀드렸어요. 월요일 날 시초가가 4,300원에서 금요일 오늘 종가 4,565원. 자, 이것도 6% 수익이 났습니다. 6% 수익. 자, 6% 수익. 자, 방송 네. 보시는 분들 자, 박수 치세요. 네, 6% 수익이 났어요. 제가 이 방송을 지금 강의 방송을 네. 스트라이크에서 지금 한 4주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종목 추천을 제대로 드렸던 종목이 또 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웰크론한텍은 제가 어떤 포인트를 잡았느냐 그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지금 사도 됩니다. 자, 커피 음료 시장 확대 이건 뭐 속사정 얘기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다음에 담수 설비 이게 또 수철이 또 테마를 타가지고 또 상승한 경향이 또 있다는 거 최근에 이번 주에 그랬었죠. 그리고 또 하나 EPC 산업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발전을 필요할 때 개발 설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사업 수주 가능성 요건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말씀드렸냐면은 지금은 제가 내용을 다시 바꿔왔는데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어제 또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어제 2012년 실적이 2011년 대비해서 99% 증가했어요. 10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자, 이런 이슈를 더불어서 오늘 기관들의 매수가 터져버렸다고요. 자, 완전 또 매수가 들어왔는데 주가는 또 안 올랐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주가는 또 싹 간다는 소리고 또 하나 자, 가을 투자자금 종목이 많죠. 마이마켓 코리아, 포스코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많은데 웰크론한텍이 그 중에서 좀 아직 출발을 안 했기에 제가 또 추천을 드렸던 거죠. 자, 이 종목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향간에 떠드는 증권사들의 루머 아닌 루머인데 이 종목이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웰크론한텍 같은 경우는 완전 우물을 팠거든요. 우물을 팠다가 무슨 말이냐면은 자, 차트 보세요. 자, 제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흐름. 보통 우리 저기 증권 전문가들이나 이제 증권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제 우물을 팠다 그럽니다. 그냥 우물 팠는데 이게 가을 투자자문 물량이었어요. 가을 투자자문 물량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기간 물량이 한꺼번에. 예, 금감원 조사 때문에. 네. 그러고 나서 이게 가을 투자자문 이때 보유하고 있던 물량이 22%였는데 지금 요때 되니까 가을 투자자문이 보유하고 물량이 0.8%가 됐거든요. 아예 물량이 없는 거예요. 가을 투자자문 속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은 현재 주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주인이 없는 종목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때부터 기관들이 매수가 터집니다. 자, 매수가 터집니다. 자, 확인을 잠깐 해보자면은 매수가 기관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자, 볼게요. 이때 잠깐 보자면은 자, 여기 있네요. 자, 기관들이 지금 수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기관들이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이때 갑자기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실적날 2월 7일 실적이 떴는데 실적날에는 기관들이 조금 팔았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페이크예요. 페이크. 실적에 안 오르는 모습에 물량을 개인들이 안 샀단 말이죠. 뺏겼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건데 이거 건물 얘기긴 한데 일단은 그 기간과 관련된 사람일 수가 높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몇만 주? 13만 주 터졌습니다. 근데 오늘 오른 게 5원 0.11%가 올랐어요. 자, 이 종목 다음 주에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13만 주 보세요. 13만 주 최근에 매수 13만 주 없어요. 매도도 이렇게 크게는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했던 적이고 원래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매수 들어왔던 거. 국가지자체. 특히 재밌는 점은 국가지자체에서 13만 주 들어왔어요. 이거 단기간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종목 얼마까지 갈까요? 자, 얼마까지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체크를 해드려야겠죠. 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테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얼마까지 우리가 봐야 되냐? 아까 증권사에서 한간에 떠돈다는 소리 루머. 이 종목 다시 우물 팠는데 다시 우물 메꾼답니다. 우물 메꾼대요. 그러면은 5,700원, 5,800원이에요. 적정 가야 되는 그 원래 가격이 5,800원인데 메꾼대요. 그래도 최소한더러 단기로 제가 본다 그랬어요. 단기로. 그러면은 얘는 단기로 본다면 저는 5,000원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반 정도이거든요. 지금부터 5,000원 정도 보시고서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무조건 사시면 돼요. 다음 주 또 사면 돼요. 또 가니까. 네. 그리고 조금만 길게 보겠다. 자, 조금만 길게 보겠다 하신 분들은 6,000원까지 보지 마세요. 그다음 이건 중기예요. 중기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자, 5,700원까지만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2013년 실적이 이 종목이 굉장히 좋아요. 그럼 나는 기대하고 가져가겠다. 이러실 분들은 그냥 6,000원 이상 뚫 때까지 그냥 한 1분기,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가져가시는 걸로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웰크론한텍도 역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아직은 굉장히 흐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제 방송 보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좀 홀딩 하시고 가져가시라고 일단 제가 신신당부하면서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종목 2개를 지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무선 충전 테마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진짜 팔 때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RF텍이랑 YG파워, 크로바 하이텍 말씀드린 제가 이 중에서 항상 강조드렸던 종목이 뭐였죠? 자, RF텍. 네, RF텍을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RF텍의 대장주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을 3주째 말씀드렸어요. RF텍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무선 충전 테마 지금 뭐 들어가고 싶으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왜 끝났냐? 자, RF텍 들어가 볼게요. 자, RF텍 현재 상황입니다. 차트 흐름인데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주고 제가 이때쯤부터 거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쯤부터 말씀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때 한번 제가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한 번 더 갔습니다. 한 번 더 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좀 팔아야 될 시기가 제 판단에는 더 이상의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잠깐 또 쉬었다 가지 않을까. 그리고 RF텍을 가지고 계신 모든 분들은 요 며칠 상간을 제외하고는 죄다 수익 중이십니다. 그래서 행복한 구간이니까 조금은 정리를 하자.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볼 때는 제가 약간 판단이 미스가 날 수도 있겠지만서도 전 솔직히 최근에 들어온 기관들의 물량이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기관들의 물량이 좀 나가면서 단기 좀 하락을 갖고 왔는데 이전에 물량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약간 흘러내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기관들이 매수를 했다고요. 이 물량이 다음 주부터는 조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YG파워나 크로바 하이텍은 솔직히 재미없고요. RF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실적이 좋아서 더 가고 있는 건데 조금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무선 충전 테마에서 그리고 뭐 춘절 테마 많이 이제 보셨을 텐데 춘절 테마는 이번 주 초에 다 끝나버렸죠. 무선 충전 테마는 다음 주부터는 제발 매도 관점을 보시고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자제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잠깐 되게 짧게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요거 종목은 제가 좀 잘못 적었네요. 네, 제가 잘못 적은 거고요. 자, 기본적 분석을 통한 가치주로서 이제 신양과 이렌텍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신양부터 보자면은 신양 같은 경우가 원래 가격대 자체가 2,500원에 이때 이제 2,500원대 행보하면서 그 전 차트를 보여드리겠네요. 자, 2,500원 있던 가격대가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는 이제 그런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목받지 못했던 갤럭시 부품주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실적이 터져주면서 이때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터져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하는 이런 흐름이 바로 진정한 이제 가치주의 흐름. 자, 이전까지는 주목도 못 받던 종목이에요. 1년 이상을 주목 못 받다가 차트를 더 당겨보자면은 그냥 관심도 없던 이런 관심도 없던 종목이에요. 2009년, 2010년 당시에는 아예 관심도 못 받던 종목인데 이 종목 계속 이때 횡보했다고요. 1년 이상을. 그러다가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또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상승해주고 있는. 근데 지금은 이 종목 끝난 종목이죠.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신양 같은 종목은 매수하시긴 이미 늦은 종목. 이미 다 배불리 먹고 나간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했던 거고. 또 하나 이제 봤던 종목이 바로 자, 이렌텍이죠. 네. 자, 이렌텍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자, 이렌텍 역시 한번 크게 최근에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크게 이슈를 못 받았습니다. 이 종목 이제 삼성전자 그 배터리 좀 납품도 하고 그리고 또 그 3D 안경 요거 네. 만드는 업체이기도 해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이슈가 또 확인이 되면서 얘들이 또 크게 이슈 못 받다가도 실적이 또 확인이 되면서 실적이 꾸준하게 쌓아가고 한 번도 꺾이지 않고 매년 몇십 프로씩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당연히 주가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3,500원에서. 저도 이때 많이 보고 있던 주식이었는데 들어가진 못했지만서도 폭발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재평가받은 게. 그래서 이때가 드디어 이제 퍼가 일반 이제 다른 이제 동종업계 퍼를 똑같이 따라가 주면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간 거죠. 자, 이런 흐름. 그래서 종목을 이럴 때 서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산을 포인트로 잡은 거는 그 종목의 현재 주가 수준은 이렌텍과 비교해 보자면은 서산이라는 종목은 현재 2구간이에요. 지금 올랐어도 2구간이에요. 서산은 올랐어. 서산의 적정 주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15만 원이 그렇죠. 하시죠? 15만 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서산이라는 종목이 이렇다고 해서 현재 2구간에서는 그냥 꾸준하게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터질 때까지 꾸준하게 모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을 조금은 찾아보시고 아무리 좀 작은 종목이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데 PER 계산하고 뭐 PBR 계산했을 때 업종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보통 3년 안에는 터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라고 이제 서산을 말씀드리고 추천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다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기업 분석을 좀 파헤쳐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경영 능력에 대한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렸어요. 자, 회사 경영자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자, SK 최태원 회장의 이제 횡령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은 자, 최태원 회장이 뭘 하려고 그랬었죠? SK 하이닉스 쪽에다가 투자를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징역 맞았죠. 네. 그래서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최태원 회장이 하려고 했던 그 투자 금액 자체가 SK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가지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런 영향을 주가가 받기 때문이에요. 특히 코스닥 같은 작은 기업한테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횡령은. 그래서 예전에 그 디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디오텍이라는 종목이 음성인식주인데, 제가 디오텍이라는 종목이 차트를 보여드리자면은, 자, 바로 이때 횡령건으로 인해서 주가가 잘 가주다가 정지를 맞았어요. 자, 횡령으로 인해서. 횡령이 50억 이상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디오텍의 시가총액은 얼마냐면요. 640억이에요. 604억이에요. 현재가로는. 이때는 한 650억 됐겠죠? 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 2달 동안 멈춰 있습니다. 이 종목이. 거래를 못 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럴 때 네이버 게시판이나 팍스넷 게시판을 가보시면 욕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 무슨 과장 횡령을 하고. 그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장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다 돈 갚을 거고 다 해결할 거다. 계속 좋은 뉴스 내보내면서 회복 의지를 보이니까 쭈르륵 그래도 회복 의지를 보이니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제자리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저는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오텍 같은 경우도 조금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조만간에 다시 제자리를 이 흐름 원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맞았던 거거든요. 네.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 그래서 회사 경영 중에서 경영자의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제품 상품의 경쟁력.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몇천 번 얘기해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갤럭시 S의 판매량, 아이폰의 판매량을 강조 드렸는데 자, 아이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가 그냥 다 떨어지고 있고 아이폰 5S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뭐가 나오죠? 4월 달에 갤럭시 S4가 나오죠. 네, S4가 나오는데 네. 갤럭시 S4에도 완전히 묻혀버릴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왜 삼성전자가 3% 가까이 올랐냐는 소리죠. 갤럭시 S4가 발표가 있죠? 네?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갤럭시 S4가 나오자마자 삼성전자 주가 지금 삼성전자가 146만 원 정도 하나요? 할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시 제자리 찾아갑니다. 얼마까지? 한 160만 원 정도까지 뚫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회사의 제품을 봐야 되는데 그 회사 제품이 세계 몇 위냐, 1등이냐 부분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은 대장주인 1등인 종목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이폰처럼 한번 이제 별이었지만 이 세상의 별이었지만서도 휴대폰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곤두박질 치고 관련주 역시도 곤두박질 계속 치고 있는 계속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은 일단은 당분간의 상승은 힘들다고 파악이 됩니다. 자, 아이폰은 제가 보건대 한 300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그리고 세계 유수 보고서들의 상황을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대비해서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이 지금 뭐 500달러라고 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14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 30% 더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죠? 한 180만 원, 190만 원 정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죠? 충분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의 현재가랑 비교했을 때도. 그래서 회사의 제품,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정말로 판가름이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그다음 재무 분석에서 EPS 요거 두 개는 정말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EPS 주당 순이익 말씀드렸고 퍼가 주당 수익 비율. 아까 저기 서산 얘기할 때 서산이 퍼가 몇이었죠? 퍼가 2였습니다. 퍼가 2. 퍼가 코스피가 지금 뭐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해가지고 얘기 나오면 코스피가 뭐 P10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9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8.5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퍼가 싸면 쌀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주가는 싼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업종에 따라서 틀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되 최소한도로 이 계산법 자체는 알고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거 꼭 놓치지 않고서 가시면 좋겠고, 자, 되게 쉽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보세요. 단기순이익 나누기 실적 거의 다 나왔죠? 단기순이익, 그러니까 2012년치 단기순이익이에요. 총 단기순이익 나누기 발행 주식 수자문 EPS가 나오죠? 그래서 그 주식의 가격, 현재 가격을 EPS로 나누면 퍼가 됩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종목을 딱 봤을 때 계산기로 딱 10초 만에 퍼가 나와야 됩니다. 퍼가 나올 정도로 자기 종목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 끝나고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2012년에 대한 퍼가 잡힙니다. 아직 HTS상에 안 나왔는데 빠르게 계산하셔가지고 현재 내 종목이 1분기에 더 갈 수 있나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얘기했던 게 바로 자, 질적 분석이에요. 자,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유상증자가 있는지 무상증자가 있는지 횡령에 대한 경력은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이 종목이 지금 누가 이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뭐라 그럴까, 연기금이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신용자산증권 이런 이제 가치주 펀드 쪽에서 많이 운용을 하고 있다는 거, 들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영이나 뭐 한국밸류 같은 이런 자문사들은 되게 길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자사주 펀드 같은 경우는 짧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보호 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또 종목이 판가름이 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 종목만 얘기해 볼까요? 자, CJ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상장한 흐름이에요. 자,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좀 이쁘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2012년 11월 9일 날 이 종목이 상장을 했단 말이죠. 상장을 해서 꾸준하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실적이 또 어느 정도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주가가 반등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역시나 걸리고 넘어간 이제 매물대 부분이 워낙에 좀 두텁기 때문에 꼭다리 가격에서 자 16,000원, 15,000원 부분에서 역시나 걸려서 뚫고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아직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하락 후에 한 번 더 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은 언제까지는 쇼부를 쳐야 되냐면은 자 보세요. 11월이잖아요. 그러면은 10일, 1, 2, 3, 4, 5 6개월이죠. 5월. 그럼 5월 달 안까지는 얘는 정리를 하고 나와야 돼요. 6월 달부터 뭐가 떨어진다고요? 보유수 물량 터지면서 그동안 팔지 못했던 물량들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최소한도로 5월 중순까지는 이런 종목은 수익이 좀 났는데 꾸준하게 나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아도 5월 중순에는 일단은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량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뭐 수시로 뭐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하면서 주가에 변동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데 보통 주식 매수 청구권 발생하는 것들은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니시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세계 투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 부분은 잠깐 있다가, 1분만 있다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제가 여러 가지 세계 투자자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을 시작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가장 그 투자자들의 조건과 맞아 떨어지는 국내 기업들을 제가 더 뽑아왔어요. 그 기업들은 아무래도 제가 보건대 그 기업 가치와 더불어서 올 한 해 좀 주목해봐도 괜찮은 업종들과 종목들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끝까지 보시고서 관련주들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넣어두시고서 반등을 주거나 한 번 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때는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금방 제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투자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했고 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s never been lonely. She takes his hand and all his troubles step aside. He's never felt like this before. He liked to try. Oh, let yourself in. It's all he's thinking about. Let yourself in. And now he's singing out loud. Ooh, I'm feeling like my life is
begun, and I'm feeling fine. Well, I feel so alive, singing, ooh, I'm feeling like my life has just begun, and I'm feeling fine, so fine, fine, fine. 네, 김선윤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세계 투자가들, 또 워런 버핏, 또 피터 리치 같은 투자가들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했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세계 투자가들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워렌 버핏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투자자이기도 하고 코카콜라를 무려 20년 이상 들고 계신 그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워렌 버핏 보자면은 자,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자, 보자면은 자, 첫 번째. 자, 회사의 활동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가? 자, 워렌 버핏은 어떤 투자를 하냐면요. 자기가 모르는 정말 어려운 그런 회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내가 정말 자세하게 아는 거. 우리 저 코카콜라 정말 뭔지 잘 알잖아요. 네. 코카콜라 파매만 하면 돼요, 코카콜라는. 자, 그런 류의 쉬운 정말로 뭐 내수주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약간의 이해하기 쉬운 내가 정말 파악했을 때 쉽게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정말 자세하고 정확하게 아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워렌 버핏이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항상 워렌 버핏은 체크를 합니다. 자, 같은 제품을 오랫동안 만든 기업이라는 거죠.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만 만들었고, 자,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은 핸드폰 시리즈로 말하면 많지만서도 꾸준하게 휴대폰만 만든 회사라는 거죠. 가전제품과 휴대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꾸준하게 중간에 자동차를 하다가 말아먹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꾸준하게 핸드폰과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는 이런 류의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세 번째 향후 전망은 밝은가입니다. 향후 전망. 자, 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망한 소수와 매입할 가치가 없는 다수의 기업을 구분해서 투자해라.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유망한 소수. 정말 이 종목은 향후 전망이 꾸준하게 미래를 보건데 좀 더 상승할, 좀 더 이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좀 더 이제 크게 퍼질 가망성.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쫙쫙 늘어날 가망성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매입할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난, 뭐 우리나라 예를 들자면은 현재 지금 국내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2차와 3차 산업의 중간 정도에 놓여 있는데 2차 옛날에 2차 산업을 만들어서 2차 산업이었던 뭐 그런 이제는 뭐 거의 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뭐 물건을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입할 가치가 없는 다수의 기업을 구분해 가지고 정말 엘리트 기업만 찾아 가지고 엘리트 기업인데 어떤 기업? 이해하기 쉬운 종목 이런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워렌 버핏에서 어떤 이제 회사들을 좀 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좀 조합해서 회사들을 찾아봤는데 자,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회사들이에요. 자, 현대모비스, 자, LG화학, NHN이고 네이버죠. 예, 네이버. 그리고 자, YGion은 기계, 장비, 뭐 절삭공구 이런 거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자, 최근에 YGion 같은 경우 잠깐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YGion은 미국의 이제 주택 시장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공구를 만드는 업체예요. 자, 미국은 이제 아파트보다 주택이 많잖아요. 네. 주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택에 사용되는 공구가 늘어나잖아요. 가정집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YGion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워렌 버핏이 주목해서 봤던 회사 중에 하나였고,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자동차 부품주를 지금 주목해야 될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모비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다시 조금씩 상승을 다시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워렌 버핏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월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워렌 버핏은 일봉, 주봉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자, 최소한 월봉을 보면서 행동합니다. 워렌 버핏이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대요, 코카콜라를? 20년이요. 20년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들고 있어요. 독한 양반이에요. 어떻게 20년 동안 한 종목을 들고 있을 수가 있죠? 자, 자, 이거 현대모비스 보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꾸준하게 갔지만서도 재평가를 이때 이제 좀
글로벌 위기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8월 달부터 해서 2011년 내려갔단 말이죠. 근데 아직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한 상황인데 현대모비스는 지금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국내 또 세계적으로도 그 입지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BMW도 납품을 이제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가격대가 30만 원에서 횡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일봉상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일봉상으로는 주가 자체가 너무 출렁이니까 이 종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월봉상을 봤을 때 워렌 버핏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주가 현재 상태는 이게 만약 일봉이라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한번 간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최근에 밑꼬리가 달리는 종목들 보라고 했는데 지난달에 1월 달에 굉장히 밑꼬리가 길게 달렸어요. 보시면 길게 달렸다고요. 그래서 한번 갈 수도 있는 흐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워렌 버핏이 한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LG화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LG화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이에요. 현대모비스는 완전 똑같죠. 네. 현대모비스 차트 아닙니다. 현대모비스 차트는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현대모비스고요. 요거 자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이에요. 거의 흡사하게 지금 이제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워렌 버핏의 기준에서 이 종목은 언젠가 아무리 늦어도 3년, 4년 안에는 3년 안에는 다시 이때 가격을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소리예요. 이 바닥에서 2008년 바닥에서 자 2011년까지 상승했던 기간이 3년이 채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본다는 거죠. 자, 재밌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어요. 환율 전쟁. 환율 전쟁 얘기를 좀 TV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걸 누가 시작을 했죠, 지금? 일본. 그쵸. 네. 자, 일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본에서 태평양 전쟁을 시작했는데 된통 얻어맞고서 그 이후로 일본이 길을 못 펴고 이제 또 삼성한테 얻어 터지고 현대한테 얻어 터지면서 일본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경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주저앉습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왜 일본은 하도 다급해지니까 자, 쥐가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그렇죠? 네. 그 쥐가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니까 당연히 일본이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환율 전쟁의 시작을 지금 일본이 선포를 한 거예요. 보세요. 일본이 지금 자기 나라 돈을 찍어가지고 빚을 갖고 있다고요. 미국이 했던 짓을 따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일본이 시작을 해서 니케이 지수가 제가 잠깐 니케이 지수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걸릴 텐데, 자, 니케이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자, 이게 단기적 이게 분봉 일봉을 볼까요? 자, 이게 니케이 지수예요, 여러분. 니케이 지수가 지금 11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환율 전쟁을 선포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미친 듯이 20%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 이게 주가가 아니고요. 니케이 코스피 같은 차트라고요. 코스피의 네. 지수라고요, 지수가 20%가 올랐어요. 자, 그러면은 여타 지금 다른 자, G20 지금 회의가 이제 열리죠. G20 회의에서 환율 전쟁을 막기 위해서 회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유럽 쪽에서도 지금 자꾸 유로화 가치가 높아지니까 네. 물건 물건 팔리면 이제 경쟁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도 돈을 쓰겠죠. 유럽 쪽에서도 이 대책을 마련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페루, 브라질,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자국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의 돈을 또 찍어내서 페루 같은 경우는 벌써 자국의 돈을 찍은 다음에 그 돈을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그러면은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요.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돈이 쫙 깔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있는 업종이 어디죠? 돈이면 은행. 금융 쪽이죠. 그쵸. 금융 쪽이죠. 금융 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초부터 해가지고 어디서 유럽과 미국의 애널리스트들과 펀드 매니저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하냐? JP모건과 골드만삭스를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합니다. 예. 모든 은행주는 다 싸그리 사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부터.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곧 엄청나게 큰 상승장이 온다는 소리예요. 자,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쪽은 업종으로는 은행이 되겠지만서도 주식 자체, 주식의 일단 주식 관련 모든 종목이 그 상승장의 시작에 돈이 풀린 거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자, 그 시점은 그럼 언제가 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옛날에 처음 방송할 때 얘기 드렸었어요. 네. 3월쯤이면 대대상승장이 온다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늦어도 하반기가 아니고 늦어도 중반기, 그러니까 6, 7월 안에는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글로벌 증시 자체가 한번 끌어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일본의 이 환율 전쟁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이 환율 방어를 언제 시작하게 될까? 그러면 언제죠? 자, 금통위가 금리 결정하는 거 언제죠? 15일에서 16일 날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날은 뭐죠? 옵션 만기일이에요, 여러분. 2월 14일 날 그리고 2월 15일 날. 자, 그러면 14일은 어쩔 수 없이 옵션 만기일이니까 증시가 영향을 좀 받고 나서 만약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은 당연히 증시에는 조금은 호재가 될 가능성이 네.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시장이 얼마 푼다고 그랬어요? 경제 살리기 위해서. 기억하십니까? 170조를 일단 푼다고 얘기를 저번에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취임식 한 이후부터 해가지고 시장에 자금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장 어떻게 움직인다는 소리죠? 이게 지금 일본인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곧 간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제 디커플링 현상, 다른 나라는 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가서 좀 속상할 수가 있는데 곧 국내 증시 자체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 말씀을 좀 주제를 드렸는데 지금 국내 증시 자체, 그러니까 좀 재밌는 말씀 드려서 잠깐 드렸던 건데 이렇듯 지금 너무 이제 약간 걱정하신 분들이 많겠지만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처럼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서 꾸준하게만 가져가신다면은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장이 곧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를 볼게요. 피터 린치입니다. 피터 린치. 피터 린치는 조금 스타일이 틀려요. 피터 린치는 워렌 버핏하고 좀 다르게 좀 많은 종목을 좀 보유하는 스타일이에요. 대신에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저성장주,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을 보고요. 그다음에 우량주, 좀 종목을 되게 섞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섞어요. 네. 우량주 연 10에서 한 10% 정도의 성장. 그다음에 고성장주에서 연 20에서 25% 정도를 성장하는 회사. 이런 종목과 그리고 경기순환주. 경기순환주가 뭐죠? 그냥 이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경기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니까 대충 이 종목은 한 매출 한 10% 정도 나겠구나. 꾸준하게 한 매출이 한 10% 정도는 나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매년 분기 그런 이제 예측 가능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턴어라운드 있죠. 갑자기 실적이 안 좋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실적이 갑자기 흑자 전환하는 소리예요. 이런 종목, 그리고 부도액이 해소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하나 자산주. 이게 자산주 얘기 하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뭐였죠? 서산. 서산이요. 서산입니다, 여러분. 서산이 왔어요. 이게 꺼낼 때마다 나오네. 네. 자산주 얘기하니까 또 서산이 나와요. 서산은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데 토지나 건물이 얼마라고 했죠? 1000억. 1000억이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렇게 지금 결정을 해놓고서 이 여러 가지 종목에 투자를 조금은 백화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서도 각자의 기준이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서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피터 린치는 과연 어떤 이제 종목들을 봤을까? 자, 일단은 성장성과 적정 밸류를 가지고 있는 종목, 아까 말했던 1, 2, 3번 중에 해당하는 건데, 자, 코리아 서키트와 CJ 같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큰 종목으로 CJ를 잠깐 좀 보고 넘어가자면은, 자, CJ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CJ. 지금 CJ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이게 월봉인데, 피터 린치는 월봉까지는 안 보고 주로 주봉 정도를 보고 다니는데, 지금 이 종목이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꾸준하게 좀 오른 상태인데, 이 기준에서 좀 더 갈까 안 갈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저번에 지난주에 얘기를 드릴 때 가치주였던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CJ 그룹주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양호한 실적. CJ, CGV 요즘 날아가고 있죠. 네. 영화 다 나오는 것보다 대박입니다. 네. 뭐 신세계, 베를린 뭐 다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영화들. 그다음에 뭐 CJ 제일제당 실적 너무 좋죠. CJ 옷쇼핑 실적 완전 좋아, 주가 가고 있죠. 그게 바로 빛을 보면서 주가가 턴하는. 자, 이런 종목. 그래서 피터 린치는 아마 이 종목을 우리는 이때 지금 봤지만서도 피터 린치는 이 종목을 이때만 봤을 거예요. 이때 봐서 투자가 들어갔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때 이미 자사주 그룹주들은
주가가 날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하고서 매수가 들어갔던. 그래서 피터 린치는 이런 종목을 봤다. 좀 가장 비슷한 종목을 이제 뽑아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실적과 생활의 발견하는 종목입니다. 자, 피터 린치가 뭘 봤냐면은 피터 린치 이런 말입니다. 생활의 발견 적어놨잖아요. 주식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종목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딸과 함께 백화점을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내용 중에 네. 글 중에. 그래서 뭘 말하냐? 그래서 생활의 발견이란 실적과 더불어서 생활의 발견 주위에 있는 여러분이 소소하게 넘어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요즘에 가장 생활의 발견으로 제 기준에서 파악을 하건데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부품주가 아닌 소프트웨어나 모바일주가 조금은 주목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또 시기적으로 좀 많습니다. 자, 인프라에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갤럭시 시리즈 보시면은 갤럭시 1, 2, 3, 4 죄다 들어가는데 모바일 오피스 시장, 그러니까 휴대폰으로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를 할 수 있는 제품, 그러니까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제품을 인프라웨어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게 갤럭시에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갤럭시 노트에 있고 갤럭시 노트 2에는 곧 들어간다 하고 갤럭시 1, 2, 3, 4 다 들어가 있습니다. 4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돼서 실적이 상승해 줄 수 있는 자, 생활의 발견이라는 거죠. 휴대폰 열어보시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자결제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모바일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그 컴퓨터로 하는 전자결제 시장의 1등 종목이에요. KG 이니시스가. 자, 이 종목은 살펴보니까 실적이 또 너무나도 좋아요. 실적이 굉장히 좋고 다른 전자결제주 대비해서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고 또 하나 차트도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G 모빌리언스가 모바일이고 KG 이니시스가 컴퓨터로 하는 그런 결제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1등이기도 하고 꾸준하게 또 한번 여러분 최근 들어서 GS 홈쇼핑과 CJ 홈쇼핑과 홈쇼핑 관련주들의 주가가 가파르잖아요. 네. 얘는 따라간다고요. 그 주가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걔들 매출이 늘었으니까 당연히 얘가 따라 느는 거거든요. 그거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잡고서 CJ 홈쇼핑과 GS 홈쇼핑의 포인트를 잡고서 얘는 제가 대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존 템플턴입니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라고 합니다. 역발상 투자의 대가. 흥분하면 주식을 모두 팔고 쉬어라. 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하나예요. 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2번. 정말 좋아하는 말인데 증시는 역사의 반복, 역사의 흐름을 읽나. 이게 제가 차트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차트는 반복적입니다. 차트는 항상 역사의 흐름과 같이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존 템플턴,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역발상 투자. 여러분 종목을 볼 때 가장 많이 종목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흘러내릴 때 매수해도 되나요? 항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70에서 80%의 분들이 막 빠지고 있는데 저가 아닐까요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란 거죠. 자, 이게 아니고 지금 꾹꾹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패턴이에요. 신고가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솔직히 사기가 부담스럽지만은 그 부담스러운 무서운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존 템플턴의 투자 방식이에요. 무서울 때. 그러니까 뭐 공포를 즐겨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존 템플턴이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낙관적 전망의 견해가 일치하거나 흥분하면은 주식을 모두 팔고 쉬어라. 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네. 앵커님도 갑자기 제가 만약에 기아차를 샀는데 기아차가 계속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어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이 정도 너무 좋아. 지금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그럼 그때는 팔고 쉬어야 되는 거야. 더 가더라도요. 더 가더라도. 일단 쉬라는 소리죠. 한 템포 쉬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주식에 지금 더 갈 것 같아. 이거 좋긴 한데 일단 내 자신이 이 주식에 대해서 너무 미쳐있거나 흥분해 버리면은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정리를 하는 소리죠. 정리를 하고서 한 템포 쉬라는 소리. 약간 쉬면서 다시 다음 종목을 준비하는 게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존 템플턴은 조금 저랑은 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최고 인기주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는 건들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저랑 좀 틀리긴 해요. 하지만 제가 볼 땐 이거는 뭐 존 템플턴은 대장주는 워낙에 조금 수급이 꼬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너무 많은 이제 파리가 끼기 때문에 이걸 체크하라고 한 소리고요. 자, 그리고 공포를 즐겨라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죠. 군중의 투매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 뭐랄까요? 자, 뭐 주가를 말씀드리자면은 LG화학 주가를 보면 좀 답이 나오지 않을까 볼게요. LG화학 일봉을 보자면
자, LG화학 일봉입니다. 자, 주봉이네. 일봉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가장 이제 주가가 무서웠을 때 이때 보통 개인들의 가장 많은 매도가 나오는 시기예요. 차트상으로 보통 언제가 개인의 매도가 이때 많이 나옵니다. 이런 때 흘러내릴 때 개인의 매도가 이때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를 매수 포인트로 잡아라 이 소리거든요. 근데 투자자 상향을 보자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올 때는 정리하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네. 근데 개인의 매도가 이틀 3일 이상 지속될 때는 매수 타임이라는 거죠. 그 소리가 뭐냐? 공포, 투매를 즐기는 소리예요. 개인들의 투매가 심할 때는 정말로 매수 정말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개인들의 투매가. 근데 차트상으로도 LG화학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차트상으로 이때 막 개인들의 투매가 미친 듯이 빵 터집니다. 살펴볼까요? 터졌는지? 자, 아직까지는 안 터졌어요. 그럼 이게 더 빠진다는 소리예요. 더 빠진다는 소리예요. LG화학 더 빠집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좀 빵 터지면서 주가가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다. 이럴 때는 매수 포인트인 건데 LG화학은 아직 개인들의 투매가 안 나왔어요. 잘못 말했네. 투매가 아니고 개인들의 매수. 네. 매수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만 제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할 때 개인들의 투매 맞습니다. 네, 네. 죄송해요. 자, 개인들의 투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직은 들어갈 때가 아닌 거죠. 아직 개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조금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올 때 그때는 꼭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실망 속에 파는 것을 사고 탐욕스럽게 파는 것. 이게 그 얘기죠. 그냥 공포를 즐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존 템플턴은 과연 어떤 이제 종목을 좀 보고 있는가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 자, 현대차, 기아차. 자, 현대랑 기아차가 차트가 좀 최근 들어서 흐름 자체가 완전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대차도 기아차 마찬가지인데 이런 포인트에서 잡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제가 또 두 가지 종목 더 가져왔는데 삼성전자나 에지 디스플레이는 지금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투매가 어느 정도 정리가 개인들의 투매가 시작이 된 상태이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수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 주목해보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세계 투자자들의 종목은 다 중요한 정해진 이슈가 있고 또 한 번 더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릴게요. 자, 매수할 종목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가 굉장히 양호하다 말씀드리고 또 현대모비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작은 종목으로는 아까 좀 말씀드렸던 뭐 KG 이니시스가 현대 오쇼핑 CJ 오쇼핑과 CJS 홈쇼핑에 따라서 한번 갈 수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관련주 한번 담아보신다면은 다음 주에도 재밌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텐스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월 8일 주식 큐어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들과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저희는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